지난 2014년 이후 근 3년간 한국을 소개해왔던 인도네시아 측은 결국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확정지으며 사실상 KTX 계약 파기를 간접적으로 시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렸던 KTX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실에 우리의 세금으로 메꾸게 됐고, 이를 발판 삼아 진행하려던 동남아 세일즈 계획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갈 판국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정부가 예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으니 말레이시아 외에도 인디와 평소 갈등을 빚었던 국가들이 자진해서 한국의 방산동맹을 걸어오며 대대적인 임의봉쇄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그동안 국가 간 맺어진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통수를 일삼던 KTX 사업은 결국 100명에 달했던 자국 기술진들을 귀국시키며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도달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는 조코 위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인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정치적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국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반기는 결과로 이양했고, 불성실한 태도에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해외 거점으로 설정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한국은 결국 그들로부터 배신으로 보답받으며 후진국은 역시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교훈만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엔 방사청의 안일한 태도도 한몫했는데, 그동안 인측은 좋은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중국 구매 의사를 고의적으로 발사하는 등 각종 심리전을 벌여왔지만, 문제는 유로파이터라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공동 개발해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가격 자체도 터무니없을 거니와 특히 운영 유지비가 턱없이 비싸 상대적으로 부한 개발 당사국조차 포기한 기체였기에 당연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속보이는 행보에 코웃음을 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화근이 아는데요. 이후 임시정부는 프랑스와 접촉해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추가로 미국 보잉사의 F-15X8기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배신감을 더했고, 전문가들은 인류 측이 과거 러시아 수호이 12대를 구매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히자 이에 굴복하여 F-15를 구매로 급선회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며, 이로써 빈약한 인이 정부의 국방 예산이나 그동안 보여준 비상식적인 통수질로 볼 때 KF-X의 수출 및 협력 관계는 완전히 결별사들을 맞이할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F-15X와 더불어 라팔 전투기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공군력을 아득히 상회할 만큼 완성도 높은 기체인 것은 분명하나, 해당 전투기가 선진국들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매우 비싼 기종이고 때문에 이들의 간보기식 외교 행태가 단지 한국에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일각에선 유로파이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자극해보려는 수작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 한들 이게가 최근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워낙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는 건 스스로도 모를 리 없을 테고, 따라서 이들이 다시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며, 국가 간 방산 계약은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뿐만이 아닌 정치외교적 역학관계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결국 화살이 되어 자신들의 국방력을 크게 위협할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은 이 정부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F-16급으로 개발한다던 케이블 X 성능이 한국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임이 밝혀졌고, 심지어 5세대급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보이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명확한 반응을 숨기지 못하며 한국의 진짜 실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등 F-35와 견주는 KF-X의 기술력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람의 사업에 미국을 비롯 서방국들이 엄격히 유출을 통제하는 최신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미 정부의 F-15의 X 도입 당시 보잉사가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게 사실이라면 향후 수출에 있어 한국은 엄청난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 문제는
이 상황이 도리아인이 적국들의 의도치 않은 상당한 홍보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고, 가장 먼저 인류의 라이벌국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무기 계약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KTX 사업의 출범을 알린 2018년 당시에 언제든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양국의 관계와 더불어 1993년 200 장갑차 100대 수출 계약으로 신뢰를 쌓아온 말레이시아 측에 분명 한국에 접촉할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 그들은 KTX 사업의 1위를 떼고 자신들을 넣어달라는 여론은 물론이 9.18을 틈타 한화의 신형 장갑차인 군과 2025년까지 차세대 연안 경비정 사업에 24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라는 등 구체적인 국방력 증강 계획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선 역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산협력 움직임을 비난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것은 곧장 시작에 불과했으니 평소 임무를 적극으로 규정했던 나라는 단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 2011년 중국과의 연합훈련에서 중국 공군을 서양으로 격파한 후 자신감이 올라있던 태국은 다소 노후화된 자국 구리핀 전투기를 대체할 상위 기종을 모색하던 중 뜻하지 않게 인여한 한국의 KF-X 공동 개발이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해외 세일즈에서 현재 동영상으로 상으로 존재하는 KTX와는 달리 실제 운용 중인 라파엘과 F-16E에 번번이 패하고 있었고, 개발 시기상으로는 이들을 대체할 국가적 이상으로나 태국을 가장 유력한 플랜 B로 점찍어 두고 있었기에 양국의 방산 수출 계약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는 단지 전투기 사업뿐만이 아니었는데 2019년 당시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이루어진 메콩 그룹의 리더 격인 태국이 아세안 무기 시장에 큰손으로 부각되면서 민첩하게 대응은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에 의해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 미약까지 전격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콕에 주재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과의 지소 미약 체결 노력은 사실 10년 전부터 계획됐으나 태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무산될 뻔했지만, 그들이 자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기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은 태국은 몇 차례 한국 무기를 구매하여 신뢰를 쌓으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2018년 대국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이후 국산 훈련기인 50기 8대를 추가 구매하는 등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태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며 향후 10억 달러까지 증가 예정인 태국 방산 초대 교육에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을 보도하기도 했지요. 이로써 20의 수출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보람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자 인리 측은 위기감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도리어 한국을 두고 인리와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되며 실전 배치 직전까지 양국이 논의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등 끝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발언을 해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노골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해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 태국은 인류와 동남아 지역 맹주 자리를 놓고 간간히 대립하는 것 정도를 빼면 양국 경찰이 같이 팀을 이루어 마약이나 무기 밀거래를 단속하는 등 어느 정도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방산동맹이 인해 영향 때문이라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다만 맞고 틀린 정보로 현실적으로 태국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오랜 기간 주도권 다툼은 물론 종교적으로도 꽤나 험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만약 이 상황의 바닥은 나의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임리까지 적대한다면 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즉시 고립될 상황에 놓이기에 되도록 사이좋게 지내려 하는 것일 뿐 더욱이 이를 모를 리 없었던 크고 작은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불교가 중심 종교인 태국은 남부의 파타니 알라딘 이슬람계 지역의 분리독립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인이 정부로부터 맹렬한 비난과 군사적 위협은 견뎌내야 했는데 당시 태국 정부는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나 지역 폭동의 비판에 이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론하는 등 한때 양국 간에 살벌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요. 더욱이 있는 사태로 촉발된 말레이시아의 방산기의 움직임은 태국으로 하여금 더욱 조바심 들게 만들었는데 인이 못지않게 태국과 원수지간인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계 국가들을 강제로 탄압한 태국에 큰 불만을 나타내며 이웃 국가들이 태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노골적인 편들기는 물론 경제지원금 명목으로 돈과 식량을 제공하는 등 소위 왕따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견제와 압박을 시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결국 태국 정부 측이 한국과의 지소 미아를 서두른 배경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인민의 경쟁력 군비 증강으로 인한 위기감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지요. 분명한 건 동남아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인이 정부의 한국 통수실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최악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